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06년부터입니다. 관련 예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속도가 높아지며 25배 넘게 상승했죠. 하지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양진호 기자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1.09명까지 떨어지며 1명 이하를 눈앞에 뒀던 2005년. 심각성을 느낀 정부는 이듬해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행합니다. 그 덕분인지 바닥을 쳤던 합계 출산율은 2015년까지 등락을 거듭하며 10년 사이 안정세에 접어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 이후 합계 출산율은 날개 없는 추락을 시작합니다. 이는 관련 예산의 증가 속도만 살펴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기본계획 시행 첫 해인 2006년, 2.1조 원으로 시작한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22년 약 52조 원, 25배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 출산율이 급락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에 투입된 예산만 251조 원. 7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의 3분의 1을 넘게 쏟아 넣었습니다. 때문에 저출산 관련 정책 예산의 성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까진 보육과 돌봄 등 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3차 계획이 시작된 2016년부터는 청년 일자리, 사회문화 전반 등 환경 조성 부분이 크게 증가해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어섭니다. 문제는 이런 환경 조성 예산에 저출산 대응과 연관성이 낮은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에 1조 8천억 원, 청년 내일 체험 공제 사업 1조 3천억 원 등이 저출산 관련 정책 예산에 포함됐습니다. 예산 규모는 작지만 AI 기술 인력 강화,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등 직관적으로 연계성을 찾기 힘든 예산도 다수 보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전체 합계 출산율을 떠받치고 있던 기혼 여성의 출산율입니다. 예산 성격이 바뀐 2015년 이후 1.5명 수준을 유지하던 기혼 여성의 출산율이 무너지며 전체 합계 출산율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기 힘든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건데 관련 예산을 분석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역시 저출산과 직접 연결된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OECD 주요 국가의 직접적인 저출산 대응 예산 수준과 비교해보면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들 국가 중 우리나라는 GDP 대비 가장 낮은 비율, 가장 적은 현금 지원을 기록 중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2명에 근접한 프랑스와 비교하면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한액은 150만 원으로 일본 317만 원의 절반 이하 수준이고 스웨덴 410만 원, 노르웨이 774만 원과 비교하면 한참 저조합니다. 소득 보전이 어려운 환경에서 2021년 기준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 수는 여성 26명, 남성 3명에 불과합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